예,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제 피해자 인권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예, 우선 그 문희상안 뭐 나온 얘기가 나온 지는 상당히 됐습니다만 아이디어 차원이었고 지금까지는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희상안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최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게 이제 재판을 지금 하였거나 지금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한 1,500명에 대해 가지고 양국 기업들과 시민들로부터 이 기부금을 받아서 이를 지급하면은 재판사가 화해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그래 알려지가 있습니다. 배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기부금을 준다. 이 내용이 좀 처음부터 걸리긴 하는군요. 그런데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이게 지금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제 그 65년 그 전으로 지금 이렇게 되돌아가자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65년 전으로요. 네네. 자, 그런데 이 문희상 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도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이것이 빠졌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왜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그 피해자들은 오랜 투쟁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징계를 많이 이루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 일본 정부가 형식이지만은 이게 뭐 사과의 뜻을 포함하는 그런 국고에 수출된 이런 돈도 있을 정도로 받았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우리 피해자들 노력에 의해 가지고 조금 인권 문제를 갖다가 조금씩 알려내고 싸우고 징계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기부금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위안자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죠. 명백한 그 이유가 있군요. 그렇다면 직접적인 피해자나 유족들, 저희가 시간이 없다고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오래된 사건이고 피해자들이 상당히 좀 연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줘야 되는데 피해자나 유족들, 그 분들의 주장과 문희상 안, 이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근본적인 차이는요. 지금 피해자들의 주장은 이게 양국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 정의로운 해결을 원하는 것이고요. 포괄적이고 좀 신속하게 해결해 달라는 이런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안을 보게 되면은 이게 정반대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고 또 일본 사법부 판단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거기다가 군인 군속 등 다른 피해자들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안은 이 강제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전망이 있습니다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안이 효력을 갖게 된다면 현재 우리 사법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효력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데 이게 가해 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선언한 우리 대부분의 판결의 취지가 현실적으로 왜곡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이제 강제 집행을 막겠다는 의도가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금 안의 효력이 국내 다른 유사 사건, 이 재판이라든지 그 판결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송에 미칠 것 같지는 않는데 피해자들 간에 분열이 조장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우리와 같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있는 외국에서는 비슷한 예가 있겠지요. 2차 대전과 또 독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 안을 풀고 있습니까?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기업 책임 미래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가해국인 독일 정부와 이제 독일 기업들이 이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피해자들 구제한 사례는 있죠. 예. 그러니까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재단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해 국가인 독일의 반성과 그 이후 세대들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 이런 것은 인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이 독일 정부나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이게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문희상 의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관철되려 그러면은 일본 정부라든지 일본 기업들이 반드시 들어와서 그렇게 지금 피해자를 구제하는 주체가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전 변호사 법조인 그 법조 기간 동안 지금 일제 강점 치하 또 위안부 사건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 다루고 계시는 법률 문제 전문가십니다. 혹시 문희상 의원장 측에서 문희상 의장 측에서 국회의장 측에서 이 안과 관련해서 혹시 대표적으로 의견 조회를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이런 기회가 있으셨습니까? 어떤 정해진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는 없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 가지고 뭐 의견 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와시다 대학 강연에서 이제 언급된 아이디어를 듣고 이게 지금 양국 사법부 판단을 그 존중하는 이 포괄적인 해법을 그 만들어셔야 된다고 이렇게 일관되게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이 왜 나왔는가? 이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문희상 안의 제안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 강제집행이 이제 현안이 되자 이제 이를 해결해서 뭐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어보자는 것이 아마 그 배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은 지금 갑니다. 예, 그 말씀 때문에 아까 이 안이 통과되게 되면 65년 전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됐군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캐나다 등 12개국 43개 단체에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어제 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일제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싸워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성과들을 갖다가 이렇게 무위로 돌릴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대 성명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 뭐 계속 지금 확인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 보시는 이 문희상 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양국 사법부 판단을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한국의 사법부 판단도 났기 때문에 이 판단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사법부 판단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일본의 사법부 판단은 뭐냐면은 개인 청구권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본 정부나 기업은 구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양국 사법 판단을 존중하는 해법을 우리 피해 국가에서 이 법안의 내용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지금 이 안은 그대로 보게 되면은 일본 사법부 판단조차도 지금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무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양국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나 이래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은 고사하고 일본의 사법부 판결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그런 그렇죠. 아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송교 변호사도 뭐 방송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아베가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사를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애둘러서 비판을 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문희상 의장님의 안을 이제 좋게 또 생각을 하면은 이제 미끼를 던졌던 거로 볼 수도 있거든요. 미끼요. 미끼를 던졌으니까 이걸 기회로 해서 일본 사회를 움직이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들려 그러면은 일본 여론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여론을 바꾸려 그러면은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양국 사법부가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고 늦었지만은 이 구제를 하는 것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본 사회에 알려가지고 지금 늦었지만은 이 피해자 구제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이 미끼를 던졌으니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건 우리 역할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사과 없이 그러니까 배상의 성격도 아닌 기부금의 성격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은 역사적 치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차 가해, 2차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 안은 배상도 아닌 위로금이기 때문에 더 역사적 상처 치유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 사법부에서도 일본 판사님들이 고민해가지고 피해자 개인 청구권 살아있으니까 자발적 구제하는데 이 지금 피해 국가에서 이게 지금 기부금을 받아서 하겠다 하면은 일본 판사님한테도 저희들이 면목이 없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현실감이 없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가면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어제 국회에 제가 직접 가봐왔거든요. 예. 가봐서 의장 간담회에 참석하는 의원님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도 뭐 법안 설명을 들은 거는 없다고 하고요. 예. 본인들이 이제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의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반영을 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당연히 이건 찬동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 이게 만약에 문희상 의장님 아니 뭐 1,500명을 대상하는 법안이라는 걸 미리 알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의원님들이 찬성을 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뭐 임미상 의장님의 안이 국회 내에서 힘을 얻어가고 있는지는 의문이고요. 예. 아마 이런 법안이라면은 피해자들이 반발해 가지고 사표가 될 것으로 그래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봉태 법무법인 3일 변호사의 해석과 함께 하셨습니다. 최 변호사께서는 일제 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